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주간 하드이슈 첫 번째 업종 총정리, 주간 하드이슈라든지 업종 총정리 첫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위기의 조선업종. 최근에 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이고, 최근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전후에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1조 원 전후 겸후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급락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업종들 섹터별로 그 저가 매수 부분들, 순환매 장세 부분들이 되면서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 특히 급락이 나왔던 두 종목군의 반등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그 뭡니까 유상증자를 발표하기 전, 그러니까 유상증자 발표에 급락이 나오고 그 개파랗게 나왔던 포인트 부분들은 완벽하게 아직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기대감 자체가 저가 매수 부분하고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올해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기술적 반등 부분들이 진행됐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선업종 부분들이 어떤 흐름 부분들이 좀 진행되어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거 관련돼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현대중공업도 지금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한 1조 5천억 정도 증자 부분들을 추진을 하죠. 3분기까지 700억대 영업이익 흑자를 보였던 회사입니다. 4분기 뭐 빅패스 해가지고 임원진이 교체가 되면서 미리 좀 털어낸다는 측면, 그리고 유상증자 금액 부분들을 거의 전액 채무 상환 이쪽에 좀 집중을 할 것 같아요. 회사채라든지 이렇게 회사채를 발행을 못하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그리고 3분기에 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인데 부채 비율은 1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좀 더 개선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시정등급으로 인해서 공모 회사채 발행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유상증자 부분들을 결정을 했는데, 부채 비율이 110%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주주들한테 다 떠넘기는 거나 진배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기존 주주분들은 상당히 불편한 주가 자체가 뭐 급락이 나왔다 급등이 나오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 부분들이 아마 몇 번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우리가 지금 2018년도입니다. 조선업종의 업황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려고 하면, 물론 이제 선박발주가 미리 발주가 되긴 합니다만은 2020년도 이후부터 조금 뭡니까 업황 자체에 새로운 모멘텀 자체가 좀 생겨요. 그래서 그 전에 여기도 보면 약간의 어떤 느낌들이 드냐면 승자독식 있죠. 제가 OCI 폴리실리콘 가격 관련돼서 치킨 게임 관련된 부분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도 아직까지 보면 조선업종 자체도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전에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켰던 게 이 대형 컨테이너선을 그 가격 경쟁력으로 일본을 이기면서부터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한 단계 점프를 했는데, 이 컨테이너선, 대형 컨테이너선이라는 그 가격 경쟁력이 지금 중국한테 좀 졌어요. 작년부터 현대중공업이 수주할 거라고 생각했던 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중국에 뺏기면서 가격이 현재도 보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한 10% 정도 가격이 더 싸다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보다는, 국내는 뭐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부조조정 이런 걸로 좀 시끄러우니까 차라리 가격도 좀 저가인 중국 쪽의 물량 자체가 아직 좀 수주가 좀 되고 있고, 기존에 우리 현대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수주했던 물량 자체가 좀 저가 수주 부분도 많이 진행했죠. 그래서 아직까지 좀 적자예요. 적자 상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현대중공업도 유상증자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고, 삼성중공업도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거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4월 정도에 거의 한 3조 원에 가까운 자금 수혜를 받았죠. 자금 수혜를 부분들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2100%에서 200%까지 내려놓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보면 그 3분기 적자가 한 6,400억 정도 적자예요. 물론 현금이 한 3조 원 정도, 2조 9천억 정도 수요를 받아서 현금 여유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2016년 대비
그 2016년에 500억, 5천억대 적자였는데 3분기에 지금 6천억대, 6,400억 적자예요. 뭐 4분기까지 하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8천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1조 정도의 자금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우려되는 사항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 부분들 치킨 게임하고 딱 똑같죠. 일맥상통합니다. 누가 좀 더 가격 경쟁력을 좀 더 오래 버티고 하위 업체들을 파탄시키거나 아니면 합병, 인수합병 부분들 하면서 그 승자 독식의 효과 부분들 상위 넘버 3 안에 최소한 들어가서 그 치킨 게임 끝나고 또 구조조정 부분 했을 때 경기가 살아났을 때 그 수혜 부분들을 온전하게 다 가지고 갈 것인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OCI도 최근에 일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조선업종은 ING 중이에요. ING.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최근에 이제 그 낙폭 과대하고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업황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허리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거의 하락폭 30% 전후의 하락에 대해서 반등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가가 우리가 이제 포인트는 유상증자 부분들을 전후 했을 때 개파락이 나왔던 그 시점 회복을 하는지, 개파락이 나거나 갭상승이 나올 때 갭을 일단 거의 메꾸면서 그 다음 파동 부분들이 결정이 반전의 물량 부분들, 그 매물 물량 자체가 개파락에 나왔던 시점까지 터치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숨고르기 부분들을 좀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죠. 거기까지 이제 상당히 1차적으로 반등 부분들이 좀 진행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 그래서 일단 기조 부분들은 그쪽 관련된 섹터 부분들을 고려하신 분들은 특히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죠. 주주배정 유상증자 부분들을 진행할 때 물론 이제 그 가격 자체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 거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평균가 그 다음에 종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1차, 2차 최종 가격 부분들이 결정이 좀 돼요. 그래서 시간이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하고 같이 지금 거의 1분기, 2분기에 동시에 그 유상증자 부분들 진행을 하죠.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게 물론 유가가 지금 65 정도까지 근접을 해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좋은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금액 자체가 양쪽으로 하면 거의 2조 원 중반 정도 되는 금액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라든지 현대중공업이 유상증자 또 모회사들 아니 자회사들 그 주변 관련 회사들 있죠. 삼성그룹도 삼성전자라든지 계열사 주주들이 참여할 예정이고 현대중공업 즉 현대로보틱스가 오일뱅크 상장 기업 분들 현금 유입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참여 의사 부분들을 좀 밝혔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일반 뭐 주주들이 참여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물량 부분을 상당히 좀 잠기는 역할 부분도 좀 하긴 하는데 그로 인해서 그 전까지 좀 불협화한 부분들이 안 나올 수는 없겠죠. 뭐 유상증자가 잘 진행되느니 안 되느니 이거 가지고 과연 이제 최근에 또 급등 부분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 같이 업황은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가격 경쟁 부분도 아직 회복이 안 됐는데 현재 반등 부분들은 향후에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부분들이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이제 계속 오고 가고 하면서 어떨 때는 그 반등이 나왔다 어떨 때는 하락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치고 빠지고 막 이런 식이 하겠죠. 근데 이제 1차적으로 보면 이런 증자 부분들이 진행될 때 회사 측면에서는 호재성 기사 부분들이 제법 나와요. 뭐 수주했다. 왜? 주주배정 유상증자, 그러니까 유상증자 모두 다 포함해서 뭐 그거 타이밍 맞춰서 기사를 낸다는 그런 의미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유상증자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당연히 성공시켜야 되겠죠. 유상증자 실패하면 그것부터는 상당히 뭡니까? 아주 상당히 좀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볼 부분은 뭐냐면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예비 실적 가이던스 부분들이 나왔죠. 그러면 빨라도 뭐 2월 전후해서 이제 각 기업들 특히 조선업종의 실적 부분들 4, 3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들로 포기가 좀 되겠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만큼 실적 자체가 뭐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대비 2017년 16년 전체 영업 적자가 5천억대인데 3분기에 이미 이걸 넘어섰어요. 그래서 뭐 업황 자체에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권에서 봉합 정도 올라온다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권에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서 또 다시 유상증자가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뭐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유상증자가 성공할 거로 봐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가 부분이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부분도 일부 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주주들 입장이라면, 기존 보유하신 입장이라면 투자할 때 증자까지 받는 걸 저는 권합니다. 자금이 있을 경우에. 근데 시간을 최근에 급등부분이 나와서 바로 여기서 커버돼서 뭐 신고가 나오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시간을 조금 오래 여유롭게 보셔야 됩니다. 1년 정도는 최소 1년이에요. 전에 그 유상증자 부분 할 때 증자 부분들의 매매 패턴 부분들은 우리가 기본 2년에서 3년 정도의 흐름 부분들을 보면서 배팅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량 부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자를 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보면 이렇게 조선업종 자체가 이번에 그 뭡니까 R&D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부분들의 포인트를 좀 두거나 아니면 어떤 투자 부분들, 대규모의 투자 부분들을 결정할 때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물량 부담 자체가 조금 뭡니까 물량 소화가 오래 걸려요. 시간 자체가.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보면 대우조선 그 루머가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 합병설 루머, 저는 저것도 조금 루머입니다.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채권단 물량 자체가 워낙 계속 작년에도 3조 원 가까운 출자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답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뭔가에 지금 넘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중공업 부채비율이 100% 되는데 이걸 재무구조 개선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 한쪽은 마이너스권이 커지고 있고 한쪽은 미리 빅베이스 부분 털어놓고 부채 비율이 1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재무제로를 완벽하게 더 부채 비율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요건 부분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루머가 어떻게 될만 하기는 해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설 루머 부분. 그런 와중에 이제 보시면 올해 이제 그 상반기 내에 1분기 내에 이제 조선업종의 구조조정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진행 중에 있어요. 거기에 지금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 합병설,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비탄력적으로 움직이겠죠. 어떤 종목은 저는 만약에 버티면 된다고 보기 합니다만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 부분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우조선이 지금 적자 상태이고 삼성중공업은 이렇게 재무조 개편 부분도 진행해가지고 재무구조가 조금 더 좋아지고, 이번에 보니까 삼성물산에서도 보니까 태스크포스가 이 조선 관련된 부분도 포함을 시켰다고요. 그러면 이 삼성그룹의 지원 부분들을 받으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재무적인 상태로만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 판단 부분을 일부러 해본다 하면, 여기 이제 기술력 부분들은 별도의 문제지만 대우조선은 지금 마이너스인 상태고 삼성중공업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해가지고 재무구조가 조금 더 월등하게 진행되면 어떤 흡수합병 부분들의 일단 발판 부분들은 살짝 만들어진 상태죠. 여기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치킨게임 관련된 부분들 진행될 때 어딘가 흡수합병 부분들 진행되고 안 되면 그럴 경우는 회사가 문을 좀 닫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공적 자금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죠. 작년에만 거의 3조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문 닫기는 지금 좀 힘든 상태가 진행됐죠. 그래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루머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루머 그 합병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시간을 한 2년 3년만 좀 버티면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그 현재 조선업종 부분들의 어떤 움직임 부분이 나오는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드렸고, 여기에 이제 다음에 이제 뭐
향후에 그죠, 업황 부분에서 어떤 내용 부분들이 있는지, 아무래도 이제 여기도 보면 정부의 지원 부분들이 필요해. 정책적인 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업종 자체가 중국은 치고 올라오고 있고, 중국은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벌크 쪽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글로벌 물통량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벌크에 대한 수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긴 하고, 컨테이너선은 아직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기조 부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BDI 지수가 워낙 상승폭 자체가 좋기는 합니다만은 아직 뭔가 마이너스 그래서 확 돌아가는 모습은 아니고, 돌아가려고 하는 약간 터닝하는 그 정도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내에는 최근에 급등 부분들이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무리하게 뭐 이렇게 베팅 부분을 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다음 달, 다다음 달 1분기 내에 2월과 3월 정도의 실적 부분들이 나오면 글쎄요, 실적에서 우리가 기대치 이상의 퍼포먼스를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최소한 현대중공업이든 삼성중공업이든 증자 부분들을 결정을 하면서 급락이 나왔던 그 시점 이상 넘어가기는 조금 제한된 움직임, 현재까지의 흐름 부분들을 본다 하면 제한치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실적 발표 나오고 증자 성공 부분들, 삼성중공업이 먼저, 현대중공업이 3월 27일 날 신주 상장 예정일입니다. 삼성중공업은 5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먼저 우선권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먼저 유상증자 부분들, 뭐 배당납 실권이 나오고 증자 결정되고 상장이 3월 말이기 때문에 아마 1분기 내에 증자 성공 부분들이 부분들이 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요동을 좀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섹터 부분들은 산업적 섹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 내부적으로 대우조선 적자, 그 다음에 유상증자 물량,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합병 루머 관련된 부분에서 각 종목별로 혼조세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차적으로 위기의 조선업종 유상증자 1조 원 정도로 임시 방편이긴 한데, 가격 경쟁력 부분들은 아직 조금 회복 부분들이 좀 덜 됐어요. 중국한테 지금 10% 정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우조선의 적자 지속 부분들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설 루머, 그리고 1분기에 이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정부 방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가부 부분들이 좀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하드이슈 업종 총정리 1부에는 위기의 조선업종 과연 기회인가 아니면 관망인가, 그리고 기존 주주들이 어떤 관점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고, 추후에 또 별도 내용 부분들이 있으면 중간중간 하드이슈 부분들로 분석을 해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